네, 휴가의 계절입니다. 신선한 자연 속에서 쉬면서 재충전하기에는 숲만한 곳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제주의 여름 숲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향기 가득한 이 숲으로 안내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려니 숲길 걷는 내 마음도 좋아 작은 숲길 예쁜 꽃들 가을바람에 춤을 춘다 바람은 내 곁에 다가와 너의 손을 전해주고 사려니 숲길 너무나 좋다. 두 분은 일터가 숲이라서 뭐 숲이 집만큼 가까우실 것 같고, 근데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평소에 숲을 자주 가세요? 예, 저는 숲을 아주 좋아해서 아침에 눈만 뜨면 일단 숲길 산책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숲이 뭐 사려니 숲, 뭐 젊을 자연휴양림, 뭐 한라생태 숲 등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화북이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별도봉, 그다음에 사라봉, 원당봉 거기 있는 숲길을 많이 가고 있고요. 가서 어떤 걸 하세요? 좀 걸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예, 주로 걷는 걸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힐링 춤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예. 숲에서 또 춤을 추신다라고 하니까 네네. 또 어떻게 그 숲을 즐기시는지가 궁금한데 이건 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네네. 하겠고 네네. 그럼 오늘 만나볼 숲길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라산 둘레길 중에 그 6구간, 7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6구간은 시험님길이 되겠고요. 7구간은 사려니 숲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그 시험님길은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워낙 많습니다. 원래 작년에 개방된 길이고요. 탐방 그 기간이 산불 조심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개방된 구간이고 마음껏 그 숲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험님길은 총 길이가 어느 정도 9.4km입니다. 9.4km. 예, 그럼 걷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보통 일반인들은 그 9.4에 초점을 써서 3시간을 잡거든요. 근데 실제 거리는 6시간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걷는 거리로 치면 17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또 다른 길은요? 저희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 중에 하나인 한남연구시험림은 한라산 동남 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 300에서 700m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이 1224헥타르 정도 되기 때문에 우도의 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시험림이고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려니 오름이 있기 때문에 사려니 숲이라고도 불리고요. 사려니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신령한이라는 의미가 있는 숲입니다. 근데 저는 사려니 숲길은 좀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실 이 두 길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왜 시험림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시험림은 연구를 목적으로 보호하는 숲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 분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워낙 이제 국민들께서 숲을 거니는 기쁨이 크시기 때문에 그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받아서 좀 탐방하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목적이 있어요? 희귀하고 유용한 식물들을 보존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또 식물들을 조림하는 시험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한라산에서 대표적으로 쇠퇴를 겪고 있는 게 구상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나무를 자생진에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한라산 구상나무 현재 보존원을 약 4.6헥타르 정도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현지에서 구상나무 종자를 수집하고 실생묘를 양묘하고 또 이제는 묘목을 시험포지에서
적응을 시켜서 현재 보전원에 식재를 하고 또 이것이 자생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구상나무뿐만 아니라 한라산에서는 주목과 눈양나무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는 이제 구상나무와 눈양나무도 양묘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왕벚나무와 같은 귀한 특산 식물을 보급할 수 있는 보급원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국제 산림 인증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네. 이게 어떤 타이틀이에요? 국제 산림 인증은 저희 한남 시험님이 국내 최초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속적인 산림 경영이 가능한 숲이다.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컵이라든가 뭐 노트라든가 종이 가방에 그 FSC 마크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목재로 만들어진 제품이란 뜻이거든요. 그 FSC를 넘어서 이제는 KFCC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그 산림 인증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까지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한남 시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자랑을 해주셨어요. 우리 또 시험님 질 수 없잖아요. 시험님 역시 한남 시험님 안에 있는 길이었고 왜 그동안 이렇게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많이 느낍니다. 너무 보아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몰랐던 진짜 비밀의 숲이 열린 거거든요. 이게 아예 따로따로 된 길이 아니군요. 한남 시험님 길이 있고 그다음에 한라산 방면 더위 쪽으로 서로 마주치지 않게끔. 왜냐하면 한 곳은 예약제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인솔 탐방을 하거든요. 근데 한쪽은 저희가 자율 탐방이거든요. 이 TV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이 계절에 네. 지금 가면 어떤 꽃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름에 피는 난과 식물들이 있거든요. 사철란이라든가 붉은 사철란 그런 식물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산딸나무 꽃도 7월까지도 아마 있어서 마치 이제 푸른 숲 가운데에 하얀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들을 또 층층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난주에 가봤거든요. 네. 그 수국꽃이 굉장히 잘 피어 있던데요. 산수국이죠, 산수국. 네, 산수국이 참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꽃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가짜 꽃을 또 피워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곤충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수국과 유사한 식물이 이제 한남시험에 두루두루 있거든요. 등수국, 그다음에 성널수국 그런 종이 있어요. 그래서 등수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식물이랑 굉장히 비슷한 식물인데 속은 다른 식물이 있어요. 이게 바위수국입니다. 그래서 바위수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무성화, 이 가짜꽃 부분이 한 장인데 등수국은 네 장이라는 점에서 구별이 가능하고요. 특히 성널수국 같은 경우는 그 한남시원님 내에 그 서중천의 어떤 계곡의 사면에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천이 범람했을 때 확 이렇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처음에 이제 성널수국이 2004년에 이렇게 한국 미기록 식물로 보고된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개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한남시험님에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호해야 될 식물입니다. 사실 해안도로라든가 마을숲에 우리가 뭐 수국이나 바위수국이랑 이런 참 예쁘고 참 좋지만 초록빛 숲 안에 있는 이런 수수한 그러나 우아한 성널수국 이런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도 큰 것 같습니다. 그 수국을 보려면 어쨌든 한남 시험님으로 오셔야 된다. 이러죠. 또 시험님에는 어떤 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꽃보다는 이제 나무 쪽, 나무 쪽도 특히 이제 편백최종원. 또 하나는 가끔 이제 저희 탐방에 전화 와요. 시험님길 하늘길 어디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님길 하늘길 없습니다 했더니
직원이 어떻게 하늘길도 모르세요?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작년 원래 다니신 분들이 본인들이 이름을 통합적으로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하늘길인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클론보선원. 네네. 정식 명칭은 아닌데. 있는데 아니 클론보선원 정식 명칭이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탐방객들이 동의가 이뤄져 오린 길 네. 하늘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리플렛에다가 하늘길이라고 그래요? 직원도 모르냐 해버리니까 그 하늘길은 예를 들어 전남, 전북, 뭐 부산 여기에 있는 삼나무들 중에 이렇게 우수한 삼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들을 갖고 와서 아까 한남 시험님에서 키우고 그 애들을 다시 또 거기다 이제 식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각자 자기의 명찰이 달려있는 이름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 워낙 쑥쑥 자라서 딱 하늘의 길 정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우거져서. 그래서 이 탐방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곳을 하늘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늘길이라고. 이제는 저 나오면 당당하게 네, 하늘길 어느 지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한남 시험님의 그 심어져 있던 그 삼나무를 옮겨서 식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삼나무 숲이 굉장히 유명한 예. 곳이 또 한남 네네네. 시험님이다라고. 맞아요. 네. 삼나무 전시림은 굉장히 크고 굵은 나무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933년에 일본에서 종자를 들여와서 이제 조성된 숲입니다. 은공님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삼나무는 일본에서 들여온 수종이고요. 쑥쑥 자라는 그런 촉상수입니다. 그래서 제주어로 쑥대낭이라고도 쑥대낭. 하죠. 예, 여러 가지로 토성도 좋고 살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 다른 삼나무 숲과는 달리 키도 크고 또 굵기도 굵은 우수한 개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 보통 거죠. 예.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뭐 평균 28m 정도 됩니다. 예.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 거기서 또 하늘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둘레를 사람이 껴안았을 때 혼자서 온전히 껴안지 못할 정도 굵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흉고 직경이라고 하는데 가슴 높이에서 이렇게 직경을 재보면 68cm 이상. 그 말은 100cm 이상 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뜻이거든요. 시험님으로 만난 또 숲길의 매력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자주 가는 숲길이 이제 사려니 숲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번 사려니 축제 때 힐링 커뮤니티 댄스 이제 그 워크숍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생태 춤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춤 있어요. 명상. 예. 네. 그 춤인 거예요? 명상인 거예요? 춤이면서 명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명상하면 대부분 앉아서 가만히 호흡하는 약간 명상만 정적인 생각하더라고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움직이면 저절로 이게 자연스럽게 춤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춤을 추시는 거예요? 춤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뭐 안정춤도 있고 털기춤도 있고 비움과 채움, 뭐 미러링, 더하기 빼기 춤, 또 평화의 춤. 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많네요. 예,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뭐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사실은 다 좋지만 그중에 딱 두 가지만 꼽아볼게요. 예, 첫 번째가 털기춤이고 두 번째가 평화의 춤인데요. 털기춤의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화의 춤이에요. 정화. 우리가 정화, 깨끗하게 하려면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샤워를 하면 몸 밖은 깨끗해지만 몸 안을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죠. 근데 몸 안을 깨끗하게 해준 춤이 바로 털기춤입니다. 이 털기를 하면서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노폐물 이런 게 다 빠져나가서 좀 깨끗해지거든요. 이게 정화를 해서 자연을 만나야 그 숲과 우리가 교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많이 돼요.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그럼 일어서서 안 배워도 잘하시네요. 아니, 일어서서 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일어서서 해야 돼요. 일어서서 좀 약간 아쉽네. 지금 앉아서 하기가. 네. 그리고 다행이네요. 그리고 평화의 춤은?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몸이 깨끗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숲으로 들어갑니다. 숲과 나를 연결하면서 그 자연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춤. 예, 이게 평화의 춤입니다. 정말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면 내가 나무가 되어서 땅과 나와 하늘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천지인 댄스라고 하고요. 예. 추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춤. 그러니까 털기춤, 평화의 춤 이름부터가 참 예사롭지가 않은데 네. 춤을 통해서 치유를 얻는다는 이 춤 명상을 고세롬 아나운서가 직접 배워왔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세롬입니다. 저는 오늘 생태숲 명상을 체험해보러 이거 사륜의 숲길에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그럼 어떤 춤을 배우게 되나요? 네, 생태춤 명상에는 많은 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털기춤과 그리고 평활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한번 지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제일 먼저 이게 발을 이렇게 잘 쓰는 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렇게 모은 다음에 자기 발폭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네, 자기 발폭만큼이에요. 발폭만큼. 그리고 반드시 발은 11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8자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11자로 쓰고서 그다음에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요.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면 이제 저절로 이게 털리게 되죠. 자, 호흡을 한번 소리와 함께 거기 무릎으로 보내볼게요. 자, 그러면서 무릎이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도록, 부드럽게 힘이 빠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바닥을 쭉 밀면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 때 온몸이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발바닥으로 받았는데 그 파동이 쭉 올라와서 다리로 그다음 허벅지로 쭉 온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뒤에 털어보는 거예요. 몸에 힘 뺀다가 포인트예요. 힘 빼가지고 한번 자연스럽게 음악 주세요. 다리도 털어보시고 팔도 털어보시고 자, 내가 답답한 곳이 어딘지 찾아서 답답한 곳을 한번 털어보세요. 자, 가슴도 털어보시고 어깨도 털어보시고 자, 일단 발바닥으로 바닥을 미는 게 기본이에요. 발바닥 바닥을 밀면서 이게 특히 목이 노폐물이 잘 빠져나간대요. 예, 목을 한번 이렇게 옆으로 하면서 목도 한번 털어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털어보세요. 이게 등 구부려서 털어보기도 하시고요. 이게 재밌네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네, 웃음도 춤이에요. 네, 좋아요. 무엇이든 다 정답이다. 네. 망가져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껏 해보세요. 마음껏 털기. 신나게 털기. 여러분이 안 해본 거 해보기. 안 해본 거 해야.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어서 평활춤을 배워볼 건데요. 이 평활춤은 내 몸이 평화가 되는 춤입니다. 이게 몸을 움직이는 가운데 몸이 풀리면서 마음도 풀리고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져요.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춤.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자, 원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땅과 사람과 하늘을 연결합니다. 하늘이 나무들이 흔들리네요, 바람에. 손잡고 제자리에서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춤을 춰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시내에만 있다가 이렇게 숲 속에서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정말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내 몸도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네.
너무 편안했습니다. 잘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네. 이렇게 사려니 숲길에 오시면 걷기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춤도 춰보시고 함께 춤 명상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려니 숲길로 오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쉬운 춤 같아요. 그러니까 몸치도 할 수 있는 춤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요. 예, 예.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 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쉽다거든요. 누구나 할 수 어렵지가 있다. 않아. 예. 누구나 할 수 있다는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사려니 숲에서 수업을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2살난 꼬마애가 왔어요. 그러니까 2살난 꼬마애도 엄마 아빠랑 같이 췄고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게 맨발로 맞아요, 하네요. 맞아요. 땅을, 지구를 직접 발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맨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내든 야외든 자연에서든 방에서든. 네. 저도 작년에 행사 때도 봤거든요. 제가 느꼈던 거는 움직이는 나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네, 예, 네. 왜냐하면 아우. 우리가 움직이는 나무가 되어서 같이 손을 잡고 교감하면 진짜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제가 들으면서 너무 제가 감동입니다. 그래요. 아니, 우린 전부 움직이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쉬운 춤인 줄 알았으면 제가 갔을 걸. 네, 좀 아쉽긴 하네요. 예. 맞아요. 저는 누구나 할수 굉장히 있어요. 몸치라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여기서 시원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소장님이 춤 전공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춤 전공이 아니고요. 원래 지리 교육이 전공이어서 30년 동안 지리 선생님 했고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으면서 명퇴를 하고 좀 천천히 걷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자연을 좋아했어요.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땐 산악부였고 그래서 자연환경 해설사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자마자 바로 또 숲해설가 공부를 해서 바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가게 됐는데 바로 최보걸 박사님이 힐링 커뮤니티 댄스를 지도하는 워크숍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생 한 번도 춤 안 춰본 제가, 일반인인 제가 처음으로 힐링 커뮤니티 댄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에 흠뻑 빠져가지고 지도자 과정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좀 함께 그걸 누리고 알리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숲길 얘기를 해보면 사려니 숲은 이제 뭐 제주를 여행 오는 분들에게는 여행 뭐 필수 코스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찾으세요? 집계를 하거든요. 집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제는 거의 관광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또 누구나 무장의 길까지도 있거든요. 사려니 숲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숲길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장소였다면 지금은 전국에서 뭐 패키지 여행을 오시든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오시든 그다음에 친구끼리 오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인원수가 서귀포시 쪽에만 48만 명이에요. 제주시는 지금 25만. 벌써 그러면 둘이 합치면은 거의 70만이는 벌써. 아니 이게 몸이 제주시, 흥분해요. 서귀포시 이렇게 지금 따로 말씀해 주시는 게 네네. 관리가 다른가요? 이쪽 다르고 이쪽 다르고? 네, 맞습니다. 원래 사려니 숲은 우리 원래는 한남 시험님, 그러니까 사려니 오름에서 교래리 쪽까지의 16km 구간이 원래 사려니 숲길이라고 옛날 제주도민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조로 쪽에 그 붉은 오름 쪽에 있는 사려니에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그 행사를 하면서 이곳이 이제는 메인이 돼 버려서 이제 일반인들 도민 할 것 없이 사려니 숲은 남조로 사려니와 이쪽 그럼 서귀포 이쪽은 사려니, 서귀포시에서 관리를 하고 또 어. 반대편은 제주시 공원농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점이 좋아서 많이 찾는 걸까요? 일단 접근이 좋고 접근성 일단 그다음에 뛰어나고. 눈길 빼고는 어떤 신발을 신어도 걸을 수 있고 다음에 폭이 일단 넓지 않습니까? 인간이 보기 때문에 그러면 남녀노소 누구나 대화를 하면서 걸을 수 있고 일단 완만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적인 완만하고 또 중간중간 송이길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명품길이 된 이유는 에코힐링 사려니 숲길 행사가 시작이 되면서입니다. 2009년 1회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저도 차량을 갖고 갔던 곳이에요, 실은. 근데 어느 날 이곳이 이제 축제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이곳을 좀 차량도 통제를 하고 누구든지 마음 놓고 이 10km 구간을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하자. 근데 이런 그 방법을 알리는 길이 가장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표고 제보도 있고 양봉도 있고 그다음에 벌초도 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화장실도 만들어지고 주차장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모든 국민이 걸을 수 있는 명품 숲길로 된 그 계기가 어쩌면 이 에코힐링 행사 시작하면서 있지 않나. 한남 시장님은 지금 어쨌든 사전 예약을 네.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오세요? 저희 한남연구시험님은 1년에 1만 명 정도의 방문을 명? 하십니다. 아무래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만 또 탐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또 3일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은 또 휴무고 아, 진짜요? 또 산불 조심 기간에는 그때는 또 통제하고. 안 되고 하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북적북적 되지 않고 조용히 숲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라는 점이 큰 매력이었을 것 같고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야 그 사련이 오름을 네, 오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련이 오름 같은 경우는 이 한남 시험님 탐방길을 통해서만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탐방길의 매력이 또 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걷는 걸 참 좋아하는데 특히나 이제 숲길을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걸으면 뭔가 좀 쉬는 듯한 느낌? 진짜 치유받는다는 느낌, 또 공기도 좋고 네. 그런 좋은 기분들이 지금 있어요. 네네네. 최근에 또 숲길과 관련해서 저에게 너무나 숲길에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교통사고가 4월에 좀 크게 났습니다. 올해 4월이요? 올해 4월이죠. 올해 4월에 죽을 뻔하다가 살고 나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렇게 제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게 바로 숲길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부터는 걸을 수 있다. 걸어라. 천천히 걸어라. 걸어야 회복이 잘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다행히 제가 입원한 병원에 숲길이 마침 있어가지고 정말 살살 걸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제가 숲길 걷고 나서 더 건강해진 거를 제가 아주 확신을 해요. 근데 왜 거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더 잘 자게 됐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쬐면서 걸을 때 그게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생겨가지고 숙면을 취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걷기가 불면 중에 거의 최고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저도 아침에 말씀하세요. 걸었었는데 예. 되게 좋아요. 그쵸. 근데 피곤해. 낮잠을 자. 밤에 또 잠이 안 와. 그 불면증 계속 반복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졸린 시간대에 꼭 걸었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도 걷고, 저녁 먹고 나서도 걷고. 어쨌든 시시때때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불면증이 없어진 거고, 두 번째는요. 아침밥이 너무 맛있어요. 맛도 좋아지고. 예, 세 번째는 변. 예, 저 쾌변. 예, 이게 저는 숲길 걷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싸는 데서 공감을 하셨어요. 박수를 치면서 공감을 하셨어요. 아니, 팀장님은 숲길 자주 걸으세요? 네, 저는 선생님 말씀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업무 할 때도 있고 다음에 현장에 나간 때도 있잖아요. 현장이다 그러면 벌써 입이 찢어지죠. 네. 아니, 걸으실 때 뭐 맨발로도 걷고 그러세요? 맞아요. 제가 맨발 걷기를 이제 본격적으로는 올해였지만은 원래 한 3년 전부터는 조금씩 구간별로 이제 이게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저희 둘레길은 처음부터 맨발 걸으면 안 됩니다. 네, 둘레길 정도의 맨발을 걸으시려면 어느 정도 익숙한 또 맨발로 만보를 걷는다 그런 개념으로 걸으시면 안 돼요. 예, 맨발로 내가 그냥 물에 담가 보기도 하고 다음에 그 나무가지나 땅에 발을 대고 아까처럼 간단하게 춤도 춰보고 점점 난이도를 해서 뭐 이제 둘레길도 걸을 수 있고 또 다음에 돌이 있더라도 그 돌도 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러 막 자갈 깔아놓는 길 있잖아요. 네네. 저는 못 밟겠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밟을 때는 이건 고통의 길이죠. 그쵸. 예. 근데 그런 길은 인위적으로 돌을 박아놓은 길이지만 우리 자연적인 뭐 생태숲이든 한라산 둘레길이든 뭐 모래든 이런 흙은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교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압 효과는 두 번째인 거죠. 네, 지압 효과 때문에 걷는 게 아니라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숲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예, 숲이 원래 있었고, 인간이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길이 나기 시작한 것이고, 이제 아예 뭐 숲이 파편화되고, 예, 또 우리의 삶과 약간 동떨어진 것처럼 마치 돼버렸어요.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곳이 돼버리고, 그리고 어떤 치유의 힘을 얻으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숲이랑 인간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한남 시험님 안에 산전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뭐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예, 거기서 숯도 굽고, 예, 살고, 뭐 양화 같은 거 이렇게 심어가지고 먹고, 또 이대 같은 게 막 지금도 퍼져 있는데 그걸로 뭐 소쿠리도 만들고, 뭐 거기 나무로 농기계도 만들고 이렇게 살아왔었던 거거든요. 이제 소장님 말씀도 듣고 팀장님 말씀도 들으면서 좀 사명감이 많이 생겼어요. 네. 아, 정말 이 숲이 사람을 치유한다. 네. 그리고 지구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도 많이 겪고 있지만 좀 더 더디게 할 수 있는 완충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숲이 그러니까 메탄도 막 흡수하니까 네, 맞습니다. 지구가 아픈 것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것 예, 같아요. 예. 예. 자, 이런 숲길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방송일 기준으로 하면 오늘부터인 거죠? 네, 맞습니다. 7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본 행사입니다. 우리 본 행사의 또 하이라이트는 그동안에 공개가 되지 않았던 물차도름 개방. 아, 진짜 그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어느 네. 정도냐면 한 2달 전서부터 이제 저희가 센터로 전화가 옵니다. 도민이 아니라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또 두 번째 때 사려니 오름을 그때는 예약 없이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에는 한남 시험님길도 그 행사 기간에는 예약 없이? 예약이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만 네. 이제 조난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남 시험님으로부터의 진입이 아니라 붉은 오름이라든가 맞습니다. 다른 네. 입구로부터 진입을 해서 한남 시험님으로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한남 시험님에서의 예약은 없이 탐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청소년들이 하는 공방 프로그램도 있고 다음에 음악회, 에코플로킹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도 줍고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하며 걷자 캠페인을 하면서 걸을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고요. 또 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초청을 합니다. 바닷가에서 버려진 쓰레기, 그다음에 산에서 버려진 쓰레기 이거를 모아가지고 캔홀더 만들기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도 하고 두 번째 우리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그 목적으로 장바구니 만들기를 합니다. 또 그 행사의 마지막 20일 날에는 우리 어린이들의 그 청아한 목소리를 숲속에서 예,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 행사 기간에 우리 춤 명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에코힐링 체험이 있는데요. 열린 무대에서 탐방객들 대상으로 생태 춤 명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미리 예약 필요 없고요. 중간에 들어와도 다 환영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시간 사이에 지나가다 오시면 아니면 약간 기다렸다 오시든지 어쨌든 그 시간에는 탐방객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몰입을 하면서 바로 자연을 더 깊이 느끼고 만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힐링 커뮤니티 댄스 생태 춤 명상을 통해 가지고 정말 아주 좋은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초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려니 숲에서 맨발로 춤추고 있는 소장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네. 그리고 박사님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네, 시간 내서 그렇습니다. 시험님께 좀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모든 분들께 열어드리지 못하는 숲이지 않습니까? 이번 에코힐링 행사를 통해서 그 신비의 시험님 숲을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숲길을 걸어본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단지 그냥 길을 걸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행복해지잖아요.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버렸는데 숲길을 걸으면서 좀 비울 건 좀 비우고 채울 건 채우는 그런 행복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